지난 시간에 부트스트래핑 뭐 이런 거 하고 그 이후에 또 실제 데이터로 GG 플롯으로 그래프 그려보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할 다룰 내용은 이제 진짜 통계, 지금까지 한 것도 사실 뭐 통계학이긴 한데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실제로 할 수 있는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있죠. 뭐 현실에 있는 거를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어 뭐 분야가 있는 거죠. 분야가. 그런데 가장 큰 분야, 주된 분야, 보통 사람들이 분석을 한다, 사이언티스트를 한다 이러면은 모델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데이터 깨끗이 하고 이런 거는 엔지니어들도 하는 거고, 그런데 모델링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이런 분야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델링을 이 부분을 넘길까 그냥 알아서 읽으시라고 하고 그냥 실습을 할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조금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책에 지금 410쪽에 Statistical Modeling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모델링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내서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값을 예측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모델링을 사실은 하고 있죠, 살면서. 대략 예측을 하잖아요. 아, 차 타고 이 시간에 어디 가면은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다 모델링입니다, 그런 것도. 머릿속으로 대략 1시간 걸려. 걸어가면은 5시간 걸려. 러시아워 때는 3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어. 그 모델링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단지 수치화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리고 어쩔 땐 정확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게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xplanatory variable, 뭐냐면 그게 독립변수라 그러죠. 우리 말로 독립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나가면 시간대가 있고요. 그리고 차를 타면 수단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variable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값은 dependent variable은 뭐냐면은 몇 시간이 걸려 그러면 3시간이 걸려. 그게 결과값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 자, it is essential therefore that you can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전 모델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 which of your variables is response variable? 자, 네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가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는 continuous나 categorical이냐 아니면은 mixture of both냐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은 몇 시간이 되면 continuous 이런 게 되겠죠. 남자 여자 차를 타고 가느냐 뭐를 버스를 타고 가느냐 이러면 categorical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데이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자, 그래서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explanatory 독립변수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regression 모델이 맞을 거고 이럴 때는 ANOVA이고 ANCOVA이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response variable. 그래서 결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continuous한 거냐 우리가 차를 사려고 했는데 얼마짜리냐 아니면은 집 가격을 알아보고 싶어요.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학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일 때는 regression이 나오고 어떤 비율로 따져가지고 하면 logistic regression이고 이런 것들이 모델들이 이거에 따라서 많이 정해지죠. 자, 이런 모델들이 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first things first에서 자 하나하나 보자. 그럼 만약에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파일 열어봐서 파일 이렇게 작으면 열어볼 수 있죠, 그죠? 그 아래서도 head 이런 거 보면은 보이죠. 자 여기 보냐면은 뭐 얘기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데이터가 온전한지 봐라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이해해라. 가끔가다는 예를 들면은 제로라고 zero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실제로는 not available. 실제로는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건데 임의로 0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럴 경우는 0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각각의 그 변수들이 다 담겨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안 담겨 있으면 이제 그거를 어,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열어본 다음에 데이터를 봐라. 그리고 이것저것 플러스를 해봐라.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예를 들면 시간대를 봤다. 그러면은 0시간부터 5시간까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이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00시간이 걸렸다.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걸어가는데 2000시간이 걸렸다. 그럼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도 그려보고 트리 플랫도 그려보고 이것저것 해봐라 이런 겁니다.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이해해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해해라 여기까지는. 자, 이 부분이 이제 다룰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Maximum Likelihoo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로 치면 확률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는 확률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확률은 이런 겁니다.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비슷한 겁니다. 최대한 가능성을 보는 건데 주어진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계속 걸어가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걸어갑니다. 실제로 걸릴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날 무릎 상태가 어떻고 교통 신호등에 따라 다르고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가능한 걸 뽑는 겁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는 뭐냐면은 동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확률을 알아요. 2분의 1. 근데 maximum likelihood 같은 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그 확률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골라가지고 그 모델에 맞는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파라미터 얘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파라미터 ax 플러스 b 이러면은 a가 파라미터인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하느냐 그 모델이 이런 걸 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는 뭐냐면은 데이터 모델은 수도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여기 어디서 나오는데 미스컨셉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걸 접하시는 분은 모델은 하나고 그 모델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델은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가장 간단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가방을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가방 뭐 관심도 없고 제 아내도 관심도 없는데 그냥 예를 들기가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자 명품 가방을 했습니다. 자 이 가방 딱을 보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variable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가방의 재질, 어깨 끈으로 매는 건지 아니면 손으로 드는 건지 그리고 가방의 크기가 길이가 몇이고 높이가 얼마고 그리고
위에 뭐 액세서리가 붙는지, 손잡이 재질은 뭔지, 그리고 이런 겉에 뭐 이렇게 꾸밈 뭐 이런 게 달려 있는지, 뭐 반짝이는지 안 반짝이는지. Sorry, I don't know how to help with that yet, but I'm trying to learn. 지금 구글이 잘못 인식을 했어요, 제 목소리. 죄송합니다. 구글 홈이요. 가끔 저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을 열고 이 안에 뭐라 그러죠? 파우치 그것도 아닌데 이런 주머니가 몇 개가 있는지 안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뭔지 자 이런 것들이 다 variable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variable이 지퍼가 몇 개 달렸는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variable을 다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중에서 몇 개만 쓸 것이냐.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델을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사실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은 브랜드만 본다고 합시다. 자, 프라다 가방은 100만 원이야.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모델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그 편차가 엄청 크죠. 그러면은 모델 현재 데이터를 잘 설명을 못할 뿐더러 미래의 예측도 잘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방 끈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재질은 뭐 악어 가죽이고 뭐 이러면은 500만 원이야. 근데 너무너무 복잡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델로서의.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받을 때 그 데이터가 그 변수들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는 정보가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소가구죽이고 가방 크기 뭐고 브랜드는 뭐야. 요 정도만 알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으면. 그리고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머신러닝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오버피딩과 언더피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시죠. 자, 모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근데 모델을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다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생겨 이것도 완벽하진 거의 완벽하죠. 요거 하나 빼고는 오른쪽 거 오버핏이 되면.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갑자기 여기에 점이 여기에 공중에 하나 찍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이 모델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 정도 생겼으면은 좀 낫죠. 이 정도 생겼으면 여기에 뭐 점이 하나 찍혀도 우리는 이 모델을 킵할 수 있죠. 여기에 찍히면 바꿔야 되죠. 근데 여기에 찍히면 킵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여기 찍혀도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거는 상관없죠. 여기 찍혀도 상관없고 저기 찍혀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찍혀야 됩니다. under fit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x 좌표가 여기일 때 우리는 예측을 이 값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좋은 모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포화 모델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아까 말한 그겁니다. 가방은 100만 원이야. 아무 의미가 없지. 거꾸로 말한다. 이게 가방은 100만 원이야 이런 거다. 이건 포화 모델이니까. 포화 모델이면은 다 변수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설명은 굉장히 잘해요. fit이 perfect 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fit이 perfect 합니다. perfect한 fit이 나옵니다. 거의.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를 보시면은 가방은 100만 원이야. fit이 안 맞겠죠. 거의 맞을 때도 가끔 있겠죠. 하나, 두 개 뭐 선이 지나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맥시멀 모델 있고 미니멀 adequate 가장 적절한 모델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 쓴 다음에 하나하나씩 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가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은 밑에서 올라가거나
근데 보통 아예 널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고 한두 개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변수들 다 쓴 거와 변수를 하나도 안 쓴 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점을 찾아가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는데 원칙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파라미터 작은 여기 보시면 we prefer 우리가 이걸 더 좋아한다. 파라미터가 없는 게 더 낫다. 하나 더 있는 것보다 하나 없는 변수가 낫다. 그리고 많이 꼬불거리는 것보다 선형 모델이 더 좋다. 그리고 험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인터랙션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길이하고 뭐 이런 거죠. 넓이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변수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아까 가방 크기 얘기했잖아요. 가방 이 길이야 높이 그리고 부피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죠. 그렇죠? 길이와 넓이, 부피 이런 거는 서로 영향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것부터 버려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안 중요한 것부터 버려라 이런 겁니다. 안 중요한 것부터 버려라.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가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손잡이의 색깔이 짙은 갈색이 있고 안 짙은 갈색이 있어요. 뭐 그래서 손잡이의 색깔 예를 듭시다. 근데 실제로 안 중요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안 중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부터 버려라는 겁니다. 그런 정보가 있더라도 모델에서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뭐가 변수가 제가 생각나는 게 많이 없는데 진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자, 그런 것부터 버려라. 그래서 뭔가 서로 group together factor levels that do not differ from one another. 실제로 별로 다른 게 아닌데 서로 따르키나 있으면 합쳐버려라 이런 얘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뻔한 얘기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남성 여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린이라고 칩시다. 근데 또 다른 변수에 보면은 소녀, 소년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하나로 합칠 수 있죠.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고 그런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다른데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거. 예를 들면 케글의 타이타닉 뭐 이런 거 변수 보시면은 뭐 가족의 명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내가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명수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뭐냐 형제 자매수 뭐 이런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합칠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되시나요? 가족 수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형제의 수 뭐 이런 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영향을 주죠. 그러면 하나를 별일 가능성도 생각해봐라. 근데 그 다음 얘가 지금 이거는 예를 하나 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포화중 디스트리뷰션, 포화중 모델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게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모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하는 건지 처음에 할 때는 뭐냐면은 있는 것 가능한 한 많이 써라. 정말 쓸데없는 거 빼고는 가능한 거 많이 쓴 다음에
모델을 간단히 시켜봐라. 하나씩 뺀 다음에 모델 다시 만들어보고 모델 다시 만들어보고 이거를 계속 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repeat step 3 or 4 until the model contains nothing but significant terms. 왜냐면은 계속 줄여본 다음에 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남았을 때까지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값들이 이렇게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는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어떤 거를 지웠는데 막상 모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바꿔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아이고 하다가 끊겼는데 order of deletion 여기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orthogon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교한다는 건데 직교하는 경우에는 직교하는 것부터 지워버려라는 겁니다. 직교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벡터 이런 걸로 설명하면 좀 공대나 이쪽 공부하신 분들은 좀 편하실 텐데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직교한다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힘을 이쪽으로 제 쪽으로 당기면은 그 값이 저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벡터 프로덕트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네. 자, 간단하게 설명된 게 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B로 당긴다고 했을 때 이 B로 당기는 힘이 있지만 실제로 저한테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게 A 방향으로 오겠죠. 이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A, B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당기지 않고 물건이 여기 있는데 이 방향으로 당긴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A 방향으로 안 가겠죠. 약간이라도 이렇게 있어야지 A 방향이 조금 있을 텐데 그게 직교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B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값들이 있으면은 없애버려도 이 B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겠죠. B가 이만큼의 힘이 있는데 이만 힘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여기든 이거는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orthogonal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orthogonal한지 아닌지 먼저 봐라. 그래서 그거부터 지워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워서 근데 만약 그렇다면 또 지워서 영향이 없겠죠. 그죠? 지워도 실제로 그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아이고 아기가 울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하냐 이거는 얘기가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결과값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실제로는 모델을 하나만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한 서너 개는 기본으로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데이터를 설명을 잘하고 또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을 잘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R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 했죠, 그냥 Y. 그래서 X, Y. 그래서 여기에 coefficient 이런 거를 찾았었지. 기본적인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 이런 게 이제 인터섹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가면은 하나가 아니겠죠. 리그레션도 이제 변수가 많을 때 가방 재질이 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길이가 몇이냐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예입니다. 실제로 이게 곱하기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실제로
곱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게 플러스도 실제로 덧셈이 아니죠. 실제로 이런 거를 변수를 이 안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고, 이 변수를 여기서 빼라 이런 뜻이지,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실제로 인터섹션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적 얘기가 나오네요. 실제로 내적을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게 프로덕트가 내적 얘기는 맞거든요. 근데 내적 구하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것도 안에 모델로 넣는 경우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양하게 어떻게 모델을 이제 넣어볼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A 플러스 B 이렇게 들 수도 C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이건 직접 그냥 코드 써보십시오. 이건 뭐 쓸 것도 없는데, 실제로 이거 뭐냐면은 X를 페이스트 하면 쓰면은 이제 X를 계속해서 넣는 거죠.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X네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죠. 이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는 게 보이죠? 25번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를 다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트 한 번 더 하고, 여기에 페이스트를 여기를 할 때 중간에다가 플러스를 넣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또 이거를 앞에다가 여기다 붙여버려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포뮬라로 해줘라. 안 그러면 그냥 스트링이겠죠. 그래서 포뮬라로 만들어줘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모델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모델에서 가장 데이터를 설명 잘하는, 가장 간단한, 그리고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